안녕하세요. 랜드로버 사용설명서의 디코입니다. 오늘은 디펜더 110 SE 풀옵션 차량을 국내 최초로 마음껏 설정하고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드로버 강남전 시장에 어제 들어온 신차급 차량인데요. 누구보다 먼저 시승해 볼 수 있도록 협찬해 주신 천일 오토모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승은 천일 오토모빌 직원 한 분이 촬영을 도와주시겠습니다. 정말 따끈따끈한 124km 주행을 한 차량에 탔고요. 디펜더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 보시면 나노심, 기존에는 마이크로심 사이즈의 유심을 썼었는데 디펜더에서부터는 나노심을 사용하게 되고 랜드로버에서 이제 껴줘요. 이거를 새롭게 유심을 따로 주문을 하거나 어렵게 무슨 어느 통신사에 무슨 유심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유심을 껴줍니다. 이거 다 요금을 랜드로버에서 부담을 해주고 3년 동안 데이터 용량 걱정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초기 설정부터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시는 PB 시스템, 이게 LG 패널을 써서 굉장히 빠르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되게 복잡할 거 없습니다. 이거 되게 쉬워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환영합니다. 프로필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되고요. 이거는 여기 위에 있는 프로필 아이콘을 눌러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3개의 3분할 화면, 기존부터 랜드로버에서 계속 사용하던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도 그래픽만 바뀐 거고 똑같습니다. 똑같고 옆에 바로가기, 이 아이콘들은 기존에 밑에 있던 아이콘들이 옆으로 옮겨왔을 뿐이고 이 옆에도 약간의 아이콘들이 있어요. 카메라라든가 몇 개 있는데 이것들은 다 기능입니다. 예전에 밑에 있던 그 화면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인 기능 화면들은 예전에 이 화면을 옆으로 돌렸을 때 이렇게 하나씩 나오게 돼 있는데 이거보다도 옆에 앱 아이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모든 기능들을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들도 운전하는 도중에는 정확한 이 앱 아이콘을 찾아야 될 필요 없이 옆으로 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고, 또 하나가 이 옆에 설정이 있어요. 이 설정이 기존에는 계기판 메뉴에 많은 차량과 관련된 그 기능들이 필요했었는데 이게 전부 다 여기에 있는 설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설정에 보면 빠른, 홈화면, 오디오, 모드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건 홈화면 설정이고요. 이건 오디오 설정. 우리는 모드를 가시면 됩니다. 모드에서 여기에 이제 익숙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우리가 차량과 관련된 설정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 차량을 누르시면 운전자 지원에서부터 안전 및 보안, 실외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편의사항도 있고 실내 조명, 여러 가지 이렇게 내 차량과 관련된 설정들을 여기에서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계기판 메뉴에서 했었던 부분인데 그게 이쪽으로 넘어왔고, 자, 이 설정도 설정 아이콘을 눌러도 되지만 여기서 이렇게 옮겨서 설정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B 시스템은 크게 그냥 3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서 프로필을 나라든가 아니면 와이프 아니면 회사에 같이 이렇게 차량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각각의 프로필을 여기에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만들어서 이 모든 시스템을 마치 내 차량처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앱들 이쪽에서 이렇게 모든 앱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초기 화면에서 보셨던 내비게이션, 전화, 미디어 이런 거 모든 게 다 여기 있습니다. 카메라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바로가기를 누르거나 가운데 화면을 눌러도 되지만 모든 앱들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설정과 관련된 건 모든 게 다 이쪽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위에 시간과 미디어 연결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럼 프로필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도 이거 처음 하는 겁니다. 프로필 추가. 고유한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거 근데 화면을 터치하는데 이 기어 봉이 운전자 입장에서 되게 걸리적거리네요. 여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서 눌러야 될 것 같네요. 다음, 인컨트롤 계정이 있으면 여기에서 얘를 눌러서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량에 인컨트롤 계정이 연결이 되게 되고요. 만약에 없다 그러면 아니오를 누르고
여기에서 인컨트롤 계정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을 이용해서 컴퓨터도 가능합니다. 인컨트롤 계정을 만든 다음에 그 만든 계정을 여기서 로그인을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차량에는 하얀색 불이 들어오는 인컨트롤 계정을 회사에서 만들어 두신 것 같아요. 뭐 사장님 계정일 수도 있고 회사 계정일 수도 있는데 이 차는 인컨트롤 계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는 인컨트롤 계정을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차량 한 대에는 인컨트롤 계정을 하나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건드리지 않도록 하고요. 이거를 나중에 하겠습니다로 넘어가겠습니다. 휴대폰 페어링. 지금 이게 요즘에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이런 알림을 자주 듣게 되실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것부터 해결하고 갈게요. 이게 뭐 국내에 코로나 확진 환자가 나타났다 그랬을 때 이런 알람이 뜨게 되는데요. 이거는 여기 보시면 알림 설정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알림 허용을 지금 활성화해 놨기 때문에 이런 알림이 울리게 되는 거고요. 알림 관리는 전화, 메시지나 부재중 전화는 내가 휴대폰을 블루투스로 페어링을 했을 때 알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활성화를 해두시고, 응급상황 경고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왜 울렸어? 방금 알람 끄지 않으셨어요? 내가 껐어요? 응급상황 경보인데 이게? 내가 안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거? 안 건드렸는데. 네. 근데 왜 울렸지? 아무튼 요걸로 만지는 겁니다. 요걸로 지금 하는 거고요. 어떤 위급 상황에서의 이러한 알림 소리를 듣고 싶지 않으시다면 여기에서 이거를 비활성화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되고요. 우리 이제 휴대폰 페어링을 한번 해볼게요. 블루투스를 페어링을 하려면 지금 요 전화는 사장님 차 또는 회사 직원분 차일 것 같은데요. 새 장치를 페어링을 하겠습니다. 새 장치 페어링이 왜 안 되죠? 이제 검색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장치를? 핸드폰에서?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휴대폰 페어링을 누르고 뭐 시작하고 그럴 필요 없이, 네, 여기 휴대폰에서 눌러주면 이렇게 쌍으로 연결,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주면 정말 대단하시. 이 직원분은 참고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랜드로버 차량에 대해서. 근데 이런 기본적인 상식들이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제 휴대폰을 연결했기 때문에 디코의 아이폰 휴대폰까지 연결을 했고요. 계속 다른 휴대폰을 페어링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계속을 가겠습니다. 라디오 즐겨찾기 설정 한번 볼게요. 네, FM 라디오, AM 라디오는 들으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FM으로 들어가서 89.1이 지금 하나 돼 있고요. 계속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설정이 완료가 됐는데요. 팁 보기를 보시면 초기 화면에 관련된 여러 가지 팁들을 알려줍니다. 아까 밀어서 앱 확인하는 거 보여드렸었죠. 이 앱 아이콘을 누르는 것과 똑같고요. 여기 설정, 이렇게 세 가지를 할 수가 있고, 알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팁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네, 이제 모든 페어링이 다 끝났습니다. 초기 설정이 다 끝났고요. 여기 보니까 프로필 아이콘이 약간 바뀌었네요. 아까는 그냥 사람 모양 같이만 생겼었는데 이게 하나가 더 바뀐 걸로 봐서는 지금, 네, 이렇게 인컨트롤에 로그인도 할 수 있고, 아까 알림 여기 있네요. 세이프티 가이드라고 해가지고 강남구청에 관련된 어떤 알림 내용이 있으면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말인 즉슨 여기에서 아까 프로필만 보는 게 아니라 각종 알림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알림 또는 여기 이제 프로필, 한 사람을 더 만들었다면 뭐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계속 이제 만들어 놓은 프로필이 여기서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저의 아이폰 이제 전화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내비게이션, 저희는 티맵을 사용하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 휴대폰과 이 티맵을 연동을 하고 싶을 거예요. 가장 먼저 그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친절하게 내비 메뉴가 있네요. 내비 메뉴로 들어왔고요. 네, 모바일 티맵 연동을 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모바일 티맵 연동을 누르겠습니다. 모바일 티맵을 제가 열어볼게요. 모바일 티맵을 열어서 환경 설정, 그 다음에 회원 정보, 그 다음에 일회용 이렇게 가라고 나와 있는데요. 환경 설정이 저기 톱니바퀴. 네, 천일 오토모빌 직원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회원 정보, 여기에서 일회용 인증 정보,
아, 이렇게 바로 나오네요. 유효한 시간이 90초예요. 이 번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확인, 연동하기. JLR 인컨트롤 계정에 로그인해서 연동하라고 나와 있어요. 인컨트롤 계정이 있으면 여기에서 얘를 눌러서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량에 인컨트롤 계정이 연결이 되게 되고요. 번호. 연동하기. 모바일 팀앱과 연동 중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바일 팀앱과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거 최근 목적지를 찍으면 나와야 되는데. 나오네요. 맞아요? 나오네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 이렇게 연동이 됐습니다. 최근 목적지, 최신순도 있고, 빈도순도 있고, 팀앱 연동이 됐고, 나머지는 뭐, 그냥 연동되거나 아니거나, 이렇게 이제 이 차량에 인컨트롤이 연결이 돼가지고, 모든 거를 다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도 이제 연동이 됐고, 차량에 일단 처음으로 저도 연결을 해봤는데요. 애플 카플레이도 되게 지금 편한 게, 예전에는 애플 카플레이를 쓰다가 홈 화면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에서 랜드로버 아이콘이 있어요.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네, 랜드로버 아이콘을 눌러서 이렇게 나왔어야 됐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팀앱을 쓰다가 인컨트롤 그 시스템에 홈 화면으로 가고 싶다 라고 하면 이걸 누르고 여기서 홈 화면을 딱 눌러야 이 홈 화면으로 왔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바뀌면서 되게 편해진 게, 이렇게 그냥 홈 아이콘을 한 번만 누르면 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되게 편리해진 부분이고요.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하니까 여기에 애플 카플레이 아이콘이 또 떴네요. 그러면 애플 카플레이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아이폰을 연결해 봤으니까 이번엔 안드로이드 폰을 연결을 해볼 텐데요. 여기 앱에 보시면 아까는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했을 때 계정 앞에 애플 카플레이 아이콘이 보였었는데 해제를 하니까 없어졌습니다. 네. 안드로이드 폰을 연결을 하면 잠시 뒤에, 네, 이렇게 안드로이드 오토 시작하겠냐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고요. 화면에도 이런 안내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여기서 계속, 네, 여기에 보시면 아까는 없던 안드로이드 오토라는 메뉴가 생겼고요. 안드로이드 오토를 누르면 좀 전에 회색으로 비활성화되어 있던 게 하얀색으로 좀 활성화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다시 누르면 안드로이드 오토의 홈 화면이고요. 안드로이드 오토를 시작하면 카카오 내비가 먼저 이렇게 실행이 돼요. 그래서 카카오 내비의 지도 화면은, 네, 이런 식으로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홈 아이콘을 누르고 여러 가지 안드로이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홈 화면으로 갔을 때 다시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하고 싶으면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전화, 다음에 안드로이드 오토예요. 예전에는 이 전화에서 안드로이드 오토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전화는 별도로 안드로이드의 그 전화기를 사용을 하지만 미디어가 없어지고 여기에 안드로이드 오토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전화를 사용하고 싶지 않아도 안드로이드 오토로 일단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화를 눌렀어야 됐는데, 이제는 이렇게 구분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되게 편해진 거를 볼 수 있고요. 애플 카플레이도 아까 홈 화면으로 넘어올 때 되게 편해졌는데, 이런 사소한 기능 하나하나가 사용자 입장에서는 되게 다가오는 체감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안드로이드 오토 이렇게 들어오면 되고, 앱에서도 여기 안드로이드 오토가 이렇게 연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해제할 때는 그냥 빼시면 돼요. 지금 이게 전화 연결이 블루투스가 됐기 때문에 여기 이제 아이콘이, 전화 아이콘이 보이는 건데, 이게 전화 연결이 안 됐을 때는 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화를 블루투스로 연결을 했을 때 이게 들어오고, 우리가 계기판 메뉴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걸 누르면 이게 바뀌어요. 기존에 이제 랜드로버 차량에서도 그랬었는데, 이런 식으로 화살표 모양으로 바뀌고, 이거를 이제 통해서 저렇게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데, 디스플레이 패널을 레이아웃에서 저희가 전체 지도 화면으로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있으니까 저희는 전체 화면보다는 레이아웃은 듀얼 다이얼로 하고, 여기 인포메이션 패널 가운데를 지도로 하면 요 이제 팀앱의
화면이 요 가운데서만 이렇게 보는 걸로 하고, 이제 티맵도 같이 보던가 아니면 저희가 무슨 미디어를 좀 사용하고 싶다든가 그럴 때는 미디어를 이렇게 보면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차량을 운영하면 되고, 만약에 오프로드를 갔다 그랬을 때는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오히려 이걸 싱글 다이얼로 해두고 좌측 정보 패널을 사륜구동으로 해두고 우측 정보를 지도, 아까 지도가 있었으니까 오프로드는 왼쪽 화면에서만 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해두면, 네, 오프로드 화면과 지도 이렇게 또 볼 수 있으니까 오프로드에서는 이렇게 써도 되고, 자유롭게 이렇게 시스템을 화면을 뭘로 이렇게 띄워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출발해 볼까요? 지금 현재 저속으로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에서 카메라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시속 18km 이상이 되면 주차 보조 시스템은 자동으로 함께 꺼지게 됩니다. 온로드, 오프로드. 네, 오프로드에서 저희가 지금 약간 주행을 시작해서 이걸 누르면 아마 보일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식으로 바닥 밑에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검게 표시가 되는 거는 저희 차량의 그 밑에 그 그림자가 약간 보여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고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위에 보면 라이브 아님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 화면이 사실은 밑에를 직접 비춰주는 화면이 아니라 전방 카메라를 통해서 메모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여기에 이제 순간 아주 짧은 시간을 이렇게 오차가 있어요. 그 부분을 라이브가 아님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건데 거의 무시하셔도 될 정도로 실시간으로 거의 다 보여주는 겁니다. 카메라를 누르면 지금 보세요. 이렇게 옆에 카메라 아이콘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내 차량 옆에 모습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속도를 올려 보겠습니다. 옆에 차량 지금 보이고 있고요. 지금 17km. 네, 20km가 좀 넘어가니까 옆에 카메라 아이콘들이 다 사라졌죠. 이런 식으로 카메라 아이콘이 사라졌다는 거는 주차 보조 시스템 지금 34km, 이렇게 약간 20km와 30km대에 따라서 이렇게 카메라 화면과 주차 보조 시스템이 각각 비활성화됩니다. 자동으로. 네, 설정에 따라서 속도가 다시 18km 이하로 떨어지면 지금 보시면 카메라는 다시 살아났고요. 16km, 15km, 예, 속도가 줄어드니까 다시 이렇게 활성화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 화면은 저속에서 주로 사용을 할 수 있고, 주차 보조 시스템은 18km 이하의 속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오프로드도 마찬가지고요. 오프로드에서 네, 이것도 다 똑같이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차가 지금 저속인데 네, 굉장히 정숙해요. 그리고 차가 되게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가고 있어서 시인성도 좋고, 지금 방금 매nu얼 뚜껑을 한번 밟았는데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부드럽게 네, 타고 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깜빡이 소리 한번 볼게요. 네, 방향 지시등 소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되게 좋고요. 이것도 사실 감성적인 부분인데, 이렇게 컨트롤을 움직일 때 컨트롤을 움직일 때마다 이 레버에서 나는 소리가 되게 듣기 싫은 차들이 있어요. 근데 이 차는 되게 부드럽고 네, 정숙한 소리를 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속으로 움직이고 저속으로 이렇게 주행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온로드, 오프로드에 따라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오프로드에서는 클리어 사이트, 그라운드 뷰고요. 랜드로버의 클리어 사이트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요 화면이랑 여기 룸미러를 보시면 위에 이렇게 일반 거울, 저희들이 이렇게 일반 거울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밑에 레버를 당겨주면 이렇게 화면으로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리어 사이트 룸미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거는 클리어 사이트 그라운드 뷰, 그라운드를 볼 수 있다는 그라운드 뷰고, 이거는 클리어 사이트 룸미러입니다. 정식 명칭은 클리어 사이트 룸미러고요. 이게 뭐냐면 뒤에 자리에 짐이 있거나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 얼굴을 안 보고 뒤에를 이렇게 직접 카메라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카메라는 샤크 안테나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자꾸만 잔소리를 한다. 그럴 때는 그냥 이거를 가볍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짐이 많거나 아이들로 인해서 이렇게 뒤에를 뭐 룸미러에 이 거울을 통해서 볼 수가 없을 때 그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밝기 조절과 뭐 위치 조절, 밝기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4단계로. 그 다음에 위치 조절도 이런 식으로. 네, 이게 풀 HD급이라고 해요. 네, 상당히 신성이 좋습니다. 처음에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약간 어지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되게 좋은 기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네, 여기가 바로 뒷차인 거예요? 이거요? 네. 이거는 예, 우리 이거 차요? 아니요, 우리 차 아니고 바로 뒤에 바로 차입니다. 뒤에 네, 보여드릴게요. 우리 차는 샤크 안테나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 내려보세요. 앞으로 좀만 가서 보면 요거 뒷차. 네, 뒷차예요. 와, 신기하다. 네, 이거 처음 보세요? 네. 이렇게 클리어 사이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옵션은 SE 등급에 들어가는 차고요. S 등급에는 이게 없습니다. 런치 에디션에는 이게 있는데 S 등급에는 이 기능이 없어요. 근데 클리어 사이트 그라운드 뷰는 모든 등급에 다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옆에 자물쇠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이게 센터 디퍼런셜 락, 리어 디퍼런셜 락이라고 하는 건데, 이 디퍼런셜 락은 오프로드 차량, 사륜구동 차량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바퀴와 뒷바퀴의 구동 배분을 서로 다르게 해줘가지고 어떤 뭐 진흙이나 아니면 모래나 이런 데 빠져 있을 때 모든 바퀴의 구동이 똑같이 돌아간다면 이게 빠져나오기가 더 힘들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빠져있는 바퀴가 헛돌아가면 계속 구덩이를 파듯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바퀴는 헛돌게 된다라고 차량이 센서가 감지를 하며 그 바퀴의 동작은 멈춰주고 다른 바퀴의 구동을 좀 더 줘서 그 탈출을 좀 용이하게 해줘요. 그래서 그거를 센터, 그러니까 앞바퀴와 뒷바퀴를 서로 구동 배분을 다르게 해줄 수 있고, 지금 약간 바뀌었죠? 이게 락이 많이 걸리면 걸릴수록 좀 더 많이 똑같이 돌아간다. 그러니까 락이 만약에 100% 다 걸려있다. 그러면 네 바퀴가 똑같이 돌아가는 거고, 락이 많이 풀렸다. 많이 풀리면 풀릴수록 각각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뒷바퀴 같은 경우에는 락이 지금 전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 개가 서로 전혀 다르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뒷바퀴의 왼쪽과 오른쪽을 서로 구동 배분을 다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S등급에서는 센터 디퍼런셜 락만 있는데 SE 등급에는 요 리어 디퍼런셜 락까지 있고, 랜드로버의 최상위 등급 차량들에 주로 이제 이 두 가지가 다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디펜더는 오프로드에 좀 더 최적화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넣어준 것 같아요. SE 등급에서.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지금 가운데에 불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위로 올리면 에어 서스펜션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차가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네, 이렇게 차를 올려서 내가 오프로드에서 좀 더 이렇게 가고 싶다, 차를 좀 더 높여서 바닥으로부터 좀 더 높은 위치에서 가고 싶다, 그러면 이걸 눌러주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그래프 바가 높이가 약간씩 달라져요.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축의 모양도 약간씩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요걸로도 볼 수 있지만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4x4i, 그러니까 오프로드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차량을 지금 오프로드 지상고로 설정했다고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지금 와이드 센싱이고 터레인 리스폰스 정보, 내가 지금 어떤 주행 프로그램을 선택했는지 그런 거 다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 보시면 4x4i 정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자 이제 낮춰볼게요. 보시면은 그래프도 이렇게 줄어들죠. 그래프도 줄어들고, 이 축의 모양도 아까 약간 A형, A자를 그리고 있다가 좀 더 밑으로 내려갔고, 하나 더 내리면 네, 그래프들과 함께 네, 많이 바뀌죠. 그래프가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이게 주행 중에도 가능하네요. 네, 이게 이 위치를 많이, 그러니까 차고 높이를 많이 낮춘 거는 사실상 승객들이 승하차를 좀 더 쉽게 도와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30km인가 40km 정도 이렇게 달리면 자동으로 정상 높이로 올라와요. 그래서 정상 높이로 올라가는 거, 자동으로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굳이 뭐 신경 안 써도 자동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오프로드 높이에 놨을 때에는
40km의 속도에 도달했을 때 약간 내려가고 70km 정도의 속도 이상이 됐을 때는 완전히 또 정상 높이로 다시 되돌아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차고 높이를 자유롭게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 네, 이런 부분들이 뭐 오프로드에 갔을 때도 되게 편리한 기능이고 좋습니다. 네, 지금 이 도로는 약간 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지금 도심에서 가까운 오프로드까지 가기에는 너무 시간상으로, 네, 오늘 제가 1일 오너이긴 하지만 1박 2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여기 도심 내에 약간 산 같은 곳을 찾아왔습니다. 오프로드로 좀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프로드로 저희가 화면을 돌려서 보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게 이제 전반적인 오프로드와 관련된 정보들을 다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살짝 위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 모양이 위쪽으로 약간 향하고 있고, 이렇게 그래픽과 숫자로 값을 표현해 주고 있고요. 여기서는 좌우의 기울기, 그리고 지금 고도와 베어링,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밑에 보시면 오프로드 주행 프로그램은 이렇게 누르면 여기 화면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돌려주면 어떤 길을 내가 갔는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디펜더에서 요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 도강 프로그램입니다. 요 도강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뭐 랜드로버 차량에 원래 있던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요번에 디펜더에서 최초로 이게 적용이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인증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바위와 암석 프로그램, 이거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요 밑에 보시면 로우 레인지라고 있습니다. 이 로우 레인지가 뭐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어를 사용할 때는 하이 레인지라는 거를 써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기어 뭐 하이 레인지, 로우 레인지 이런 거를 뭐 구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냥 일반적으로 기어다, 미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하이 레인지를 쓰는데, 로우 레인지를 선택을 하면 계기판에 로우 레인지를 선택하려면 중립 기어를 선택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중립 기어로 놓고요. 한번 해볼게요. 네, 로우 레인지 지금 선택되는 걸로 나오죠. 이렇게 바위와 암석 프로그램을 할 때는 저희가 속도를 많이 낼 거가 아니에요. 바위를 뭐 무슨 속도를 그렇게 많이 내면서 저희가 지나갈 건 아니기 때문에 저속으로 지나가는데, 로우 레인지는 기어 B를 상당히 낮춰놔서 우리가 엑셀을 많이 밟거나 일반적인 도로 속도에서 예를 들어서 뭐 20-30km 달릴 거를 저희는 뭐 한 5km에서 10km 정도 그 내에서 기어 변속을 되게 세밀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요거를 맛배기로 한번 보여드리면서 갈게요. 보시면 저는 엑셀을 상당히 많이 밟고 있어요. 근데 속도가 굉장히 늦게 올라가죠. 천천히 올라가는 느낌? 네, RPM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지만 이렇게 더 밟아보겠습니다. 속도를. 네, 이제야 변속이 됐어요. 한번, 네, 2번, 이런 식으로 3번. 네, 변속이 이런 식으로 다시 속도를 내렸다가 다시 올리면 이렇게. 네, 지금 이게 바위라고, 요철을 저희가 넘고 있는데 이걸 바위라고 가정했을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주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도로에선 거의 사용할 일이 없고요. 저희가 이제 암석이라든가 바위가 많은 지형에 갔을 때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저희가 화면을 요걸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클리어 사이트. 아까는 그늘이 져가지고 여기 옆에 약간 검은색 바닥으로 보였었죠. 근데 이제는 아주 맑게 잘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에 있는 요철이, 이게 만약에 바위다, 바위 앞에 바로 쓸게요. 네, 이렇게 정확하게 세울 수가 있고요. 살짝 내가 바위를 로우 레인지로 이렇게 넘기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핸들도 방향을 틀어가면서, 네, 이런 식으로 바위를 정교하게 컨트롤을 해가면서 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프로그램으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주행 프로그램을 이제 모래 프로그램이나 진흙 프로그램, 뭐 잔디, 자갈, 눈길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잔디, 자갈, 눈길 같은 경우에는 로우 트랙션을 활성화할 수 있겠냐는 안내가 항상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뭐 다시 표시 안 하면 할 수도 있고요. 네, 이 상태에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르막길에서 지금 이런 상태가 되고 있고, 차를 돌려서
이제 내리막길로 한번 가볼게요. 갈 때 이 자물쇠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 자, 지금 저는 X에서 발을 뗐고요.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가면서 내려가는데 지금 센터 디퍼런셜 락과 리어 디퍼런셜 락은 초록색으로 완전히 100% 풀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각 바퀴는 각자 돌아간다는 거예요. 각자. 그러니까 완전히 다 지금 뭐 엑셀을 밟고 있지도 않고 브레이크만 밟으면서 살살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얘네들이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을 때는 이렇게 전부 다 락을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서스펜션도 지금 보시면은 뭐 이렇게 뭐 별로 좌우 기울기가 별로 다를 게 없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살짝 바퀴를 틀어가면서 이렇게 볼게요. 서스펜션 높이 좀 봐주세요. 오른쪽이 살짝 올라갔죠. 다시 평지가 됐고요. 그리고 뒤에 리어 디퍼런셜 락은 반만 잠겨 있는 상태고요. 이거를 극대화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앞에 보시면은 왼쪽으로 굉장히 이렇게 확 꺾인 길이 나오는데요. 여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경사 각도가 지금 상당히 있는 길이고요. 일부러 왼쪽으로 좀 많이 붙여 갖고 갈게요. 보시면 경사 각도가 10도, 12도, 13도 계속 쭉쭉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틀어진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이 틀어지고요. 지금 락이 완전히 걸려 있어요. 뒤에 리어 디퍼런셜 락은 이게 양쪽을 다 힘을 똑같이 줘야 된다고 지금 얘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고 이 서스펜션의 높이와 차축이 이렇게 틀어진 모습들을 이렇게 그래픽으로 차 안에 앉아서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 디퍼런셜 락과 리어 디퍼런셜 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바퀴는 이렇게 많이 틀어갖고 있는 상태에서 락이 많이 걸리죠. 그러다 한순간에 딱 풀리고 다 올라왔기 때문에 풀린 거고요. 또 다시 잡아주고 뒤에도 또 다시 잡아주고 이렇게 핸들과 어떤 각도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바닥의 지금 현재 상황을 판단을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락들을 걸어줄 때 걸어주고 풀어줄 때 풀어주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서스펜션의 높이도 이렇게 옆에 그래프뿐만 아니라 축의 모양이 실제로 틀어지는 각도대로 보여주고 경사 높이와 여러 가지를 얘가 지금 굉장히 잘 판단을 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센터 디퍼런셜 락과 리어 디퍼런셜 락의 기능입니다. 이게 센터 디퍼런셜 락은 랜드로버의 모든 차량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리어 디퍼런셜 락은 비교적 상위 차량과 상위 등급에 들어가게 되는데 디펜더는 SE 등급의 이 리어 디퍼런셜 락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프로드에 조금 더 최적화된 상태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정말 네, 여행하기 딱 좋은 날씨고요. 다리 위에서 지금 주행할 때 한번 소리를 들어보실게요. 도로 노면이라든가 차체의 어떤 엔진 소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차량 내부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진 않고요. 네, 승차감은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이렇게 약간의 뭐 노면의 어떤 불규칙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전혀 느낌이 없어요. 그냥 부드럽게 주행을 하는 듯 하고요. 이 차량을 오프로드 차량이라서 오프로드용 타이어가 장착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온로드 상황에서 승차감이나 노면 소음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세요. 근데 네, 지금 주행할 때 보면 굉장히 조용해요. 그죠? 조용하죠? 네. 네, 너무 조용하고 이게 지금 차가 높아서 높이가 되게 이렇게 어느 정도 속도를 내면 되게 좀 불안정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무서울 것 같았는데 속도감이 별로 안 느껴져요. 솔직히 이게 지금 80km가 아니라 한 60km? 50km 정도 달리는 속도 같이 그렇게 속도감이 많이 느껴지지 않고요. 정말 기대 이상의 승차감입니다. 네, 저희가 차선 유지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차량은 여기 설정으로 들어가서 운전자 지원에 충돌 회피, 네,
이런 거 보실 수 있고, 비상 차선 유지랑 비상 브레이크랑 모든 기능들은 다 활성화되어 있고요. 여기 핸들 오른쪽에 보면 버튼이 하나 있어요. 이걸 누르면 초록색으로 활성화되면서 지금 옆에 계기판 좌측 하단에 초록색 불이 들어와 있고요. 스피드 리미트랑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런 부분들은 요 버튼들을 이용해서 사용해 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는 초록색 불이 들어와 있는데 저기 계기판 좌측 하단에는 회색으로 약간 비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속도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 차선 유지와 관련된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속 70km 이상이 돼야 됩니다. 속도를 한번 올려볼게요. 60km. 네, 속도가 올라가니까 초록색 불이 들어왔죠. 계기판에. 속도를 다시 내리면 다시 64km 이하가 떨어져야 될 거예요. 네,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는 70km 이상이 됐을 때 활성화가 되고, 비활성화가 되는 거는 64km 이하로 떨어졌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차선 유지와 관련된 거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와 사각지대 어시스트 기능들이 있는데, 계기판 메뉴에서 예전에 됐던 부분들을 지금 이쪽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옮겨졌는데, 그거를 메뉴를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하겠어요. 계기판 메뉴에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계기판 메뉴에는 없어요. 이 차량 설정과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오늘 촬영을 나와서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저 앞에 워커힐도 보이고, 저 다리 건너서 롯데타워죠. 저게 롯데타워도 보이고, 강변을 따라서 이렇게 저희가 지금 주행 중에 있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거를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이 돼서, SE 등급에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이 돼서 이렇게 루프 블라인드를 열면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행 가야 되는데. 네, 여행 가야 돼요. 진짜 이런 날씨에. 와, 저 옆에 진짜 한 폭의 그림입니다. 엑셀을 밟으면 RPM은 올라가지만 제가 밟자마자 발을 띄었기 때문에 속도는 늘어나지 않고 약간 웅 하면서 엔진만 RPM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엑셀을 밟으면 요 정도의 반응 속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힘이 부족하거나 그렇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엑셀에 발을 떼면 다시 안정적으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차가 이렇게 웅 하면서 이렇게 뒤로 넘어갔다가 다시 앞으로 울컥하거나 그런 느낌 없이 전반적으로 좀 부드럽게 올라가고 부드럽게 내려오지만 힘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느낌. 떼면 이 정도 느낌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차가 전반적으로 너무 안정적이에요. 코너링 같은 것도 급커브나 이런 데서 좀 해보고 싶은데, 이 차체 내에 자동으로 이런 여러가지 구동 배분을 이렇게 해주는 기능이 랜드로버에는 거의 대부분의 차량에 어댑티브 다이내믹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다이내믹스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저희가 주행을 좀 더 이렇게 과격하게, 회전을 좀 급하게 한다든가 이럴 때 여러가지 바퀴의 구동 배분을 서로 다르게 해줘서 뭐 오버스티어가 나거나 언더스티어가 나거나 이렇게 차량이 돌아가는 그런 거를 근본적으로 막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차체가 높아서 이렇게 코너링을 할 때 좀 안정감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걱정 없이 주행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도로는 60km 정도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간선도로라고 해야 되겠죠. 약간 강북에 있는 그런 도로인데, 신호등 없이 이렇게, 그렇다고 80km나 100km 이상의 속도로 달릴 수는 없지만 한 60km 정도, 경제 속도라고 하죠. 그 속도로 이렇게 달릴 때에도 이렇게 뭐 코너링을 돌거나 이렇게 일반적인 주행을 할 때 굉장히 또 조용하고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전에 100km를 살짝 밟아봤어요. 100km가 가능한 지점이 살짝 있어가지고 그 지점에서 속도를 100km까지 순간적으로 밟았는데, 그때 차체의 약간 특성상 이게 이렇게 네모나게 각이 져 있는 차라서 그런지 모르겠고,
아니면 여기 여기 루프 렉이 있어서 이걸로 인한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바람 소리 같은 게 좀 있긴 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차체가 높고 네모나게 이렇게 큰 형태라 그런지 바람의 영향을 거의 즉석으로 받는 것 같아요. 60km나 80km 정도의 속도에서는 전혀 느낄 수가 없었는데 한 100km 정도만 밟아줘도 이 차체 전체적으로 내가 바람을 가르면서 막 달리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차체가 워낙에 좀 안정적인 느낌이라서 바람 소리 이외에 그렇게 뭐 주행에 되게 두렵다, 나 이렇게 밟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은 전혀 없었고, 단지 바람 소리가 좀 들린다는 거,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차 쓰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오세요. 다음에 종종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